다음 건물에 왔습니다. 네. 앞에 거 부지에 이제 옆에 필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사실 앞에 필지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지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필지라면 지금 바로 뒤에 보이시는 이 앞에 건물과 뒤에 호텔까지 해서 이게 나란히 있는 두 개의 건물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 필지는 3개 필지고요. 그리고 건물은 앞뒤 건물 2개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매각이 된 그런 케이스고, 제 생각에는 매수인이 잘 매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거 같은 경우에 2억이 넘는 평당가였잖아요. 그렇죠. 통으로 다 해가지고 2억 2천 수준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필지는 2억 3천, 조금 비싸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도 하지만 뒤에 필지가 1억 5천. 그래서 합치면 1억 9천 정도 평당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입이 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잘 매입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로변 건물을 평당 2억 3천에 매입을 하고, 뒤에 있는 이 호텔 건물이죠? 네. 호텔 건물을 평당 1억 5천에 매입을 해서 뒷건물과 대로변 건물처럼 합친 케이스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387억 정도에 매각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평당 얼마인 거죠? 평당 1억 9천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대로변처럼 만들어서 평당 1억 9천에 매입을 한 거네요. 네, 물론 앞에 있는 필지와 조금의 차이점은 있어요. 저 물건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지이기 때문에 용적률면에서 되게 유리한 그런 물건이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뒤에 필지는 아예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앞에 필지도 절반 이하 정도만 일반 상업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 평균을 한다고 봤을 때는 용적률이 크게 올라갈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기껏 해봐야 250에 300 정도가 최대일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산에 이 용적률이 안 나오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벌써 평당 2억은 찍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건물 처음 봤을 때 앞에 필지랑 뒤에 필지랑 같이 매입을 했잖아요. 둘이 혼합돼서 새로 짓는다고 하면은 용적률이 340%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매입하신 분은 그 정도까지 다 아시는 분일 테니까 또 뭔가 인센티브라든지 용적률을 더 할 수 있는 항목을 받아서 300 후반까지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액대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 일반 상업지가 지금 2억 2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노선 상업지라고 하죠. 거기다가 좀 일반 상업지 비율이 적다 보니까 위치가 좋으니까 가지고 있으면은 땅값은 확실히 오를 거고요. 사업성이 나오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오피스텔이나 저게 시행 물건이 아닌 상가 건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도 어떤 뭐 시행을 하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용적률이 좀 나와주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 노선 상업지의 3종이기만 하더라도 더 유리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2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 면에서 사실 불리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거를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기에는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 사업 목적으로 매입해가지고 단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되니까 쓰면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는 또 처분할 때 차익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포인트에서 본다면 괜찮을 만한 물건이 아닐까. 여기다 뭐 회사 사업같이 건물을 지어서 패스트5라든지 위워크라든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또 이제 역세권이다 보니까 뭐 신용산역 가깝고 사각지역 가깝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옥 용도나 아니면 오피스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되게 좋을 만한 그런 위치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뒤에 또 개발되게 되면 술 먹을 것도 많고 그런 이제 직장인들의 복지도 좋아질 수 있는. 아직 일할 생각은 안 했는데 술 먹을 때부터 생각을 한다. 그렇죠. 저희 영동시장 앞에 있잖아요. 술 먹을 때 많죠. 저는 뭐 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주 7일 술 드시지 않으세요? 주 7일까지는 아닙니다. 이것도 복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이게 먹자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다. 이것도 복지입니다. 술을 떠나서 점심에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살찌는 거거든요. 밥 먹을 때도 많고 술 먹을 때도 많아서 살찌는 거.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면에 팔리고 있는 거, 그다음에 용리단길에 팔리고 있는 거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저희 이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용리단길에서 메인은 아니지만 조금 들어온 이면길이고요. 저희가 지금 들어오면서 이런저런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분위기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 생각에는 한 2년, 3년? 이때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한참 이쪽 좋아진다고 했을 때 평당가는 막 뛰고 있었지만 사실 와보면 그 정도로 분위기 안 달라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마치 우리 지금 송정동 보듯이. 맞습니다. 송정동 보면 주택가 느낌 나잖아요. 근데 평당가 계속 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좋아지는 건지 안 좋아지는 건지 몰랐잖아요. 여기가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용리단길 이면에 들어가면서 용리단길 이면 중에서도 도로 상태가 제일 좋더라고요, 여기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쭉 올라오다 보니까 1층에 되게 이쁜 카페, 이쁜 음식점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이 뒤에도 마찬가지고 아예 단독주택을 리모델링을 해서 카페를 통으로 쓰네요. 또 지금 시간이 지금 4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사람들이 많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꽤 많습니다. 카페로 사람 꽉 차 있어요, 사람들. 꽉 차 있고 아까 보니까 식당들이나 혹은 햄버거집이나 이런 약간 이쁜 카페들, 레스토랑들이 지금 다 차 있습니다. 맞습니다. 벌써부터 차 있고 지금 사람들도 꽤 많이 다니고 있고요. 지금 이쪽이 약간 사람이 없어 보이시긴 하실 테지만 이쪽이 약간 이면의 이면이에요.
따져보면. 왜냐면 메인길이 저쪽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안쪽임에도 불구하고 안쪽까지 임차인들 다 차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인구도 꽤 흘러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물건이 이제 매각이 된 물건 쪽 라인에서 37억 5천만 원에 올해 7월 달에 네. 가계약을 했던 물건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물건. 뭔가 좀 진행이 되고 있었죠. 예, 저도 진행을 좀 상당히 깊게 하고 있는 물건이었는데 그 사이에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진행된다는 걸 들었을 때 이거를 이 가격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많이들 그러셨어요, 실제로. 제가 뭐 회의 때나 이럴 때 제가 이제 매수를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매수 고객이랑 같이 와가지고 막 답사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좋다고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의문을 표했어요. 아, 여기 위치에 1억 4천? 37억? 아닌데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와보고 놀랬어요. 좋아졌다, 이 동네. 저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죠? 와보니까 알겠네요. 임장의 소중함. 확실히 부동산은 임장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박사 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1억 4천에 매각이 되는데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도 갤러리 갑이라고 이제 갤러리가 쓰고 있던 물건이었고 향후에는 이제 명도해가지고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계획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사실은 건물 자체가 이제 주택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수익률이 뭐 나오는 그런 건물은 아닙니다. 사실 수익률도 좀 덜 나오기도 하고 향후에 임대를 다시 맞춘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을 보장하기는 쉽진 않은 그런 물건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도 진행할 때 보면 37억의 부지값인데 명도는 가능한 상황이었고 이거를 신축을 한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했었어요. 너무 덩어리가 좀 커지는 거죠. 맞아요. 평당가도 이미 사실 1억 4천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동네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니까. 그렇죠. 이거를 굳이 37억을 들여가지고 매입해서 신축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너무 덩어리가 커지지 않을까 해서 저도 리모델링을 추천했던 그런 물건이었고 간단히 공사해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저런 카페, 그 뒤에 저 주택에 있는 카페들 그런 것처럼 통카페를 넣자 이런 컨셉으로 들어갔던 그런 물건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 동네 자체가 어찌 보면은 완전 신축 건물보다는 이런 감성이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용인단길만의 감성. 갑자기 의리아리한 건물이 아닌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이쁜 스타일로 가는 이런 감성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걸 수도 있고 거기다가 땅값도 많이 오르니까 굳이 수익률을 보지 않더라도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봐요, 여기는. 맞아요. 저도 딱 37억 정도에 어떻게 보면 소규모 금액대잖아요. 근데 소규모 건물, 꼬아 빌딩을 이제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용리단길 같은 그런 메인 상권 혹은 유망한 그런 향후에 좋아질 만한 상권들에 투입하기에는 좀 작은 금액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물론 이면이긴 하지만 얹혀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이라는 거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물건인 것 같고요. 굉장히 잘 팔린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쉬운 물건이자 아마 매수인 입장에서는 되게 잘 사신 그런 물건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용리단길을 보러 갈 건데 그쪽은 아마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평당가도 얘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팔린 것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쪽으로 이동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시죠. 용리단길 메인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시간 4시 반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사람이 많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아직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간대인데 지금. 그렇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너무 보니까 젊어요. MZ 세대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임차인도 많지만 진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이쪽이 신용산역 이제 뒤쪽이다 보니까 이쪽 라인 따라서 되게 많이 들어오고 지금 있거든요. 지금 앞쪽에도 사람들 우르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뭐 여기저기 공사도 많이 하고 완전 북적북적 거립니다, 여기. 이게 물론 이제 평당 이미 2억을 거의 찍고 있고 지금 이 뒤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도 평당 1억 6천에 거래가 된 물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1억 중반, 1억 후반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 호가가 2억을 찍고 있는 지역인데 물론 이 평당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좀 다른 판단이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1억 중반에 팔리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평당가로 봤을 때는 많이 올랐다. 짧은 시간에 너무 빨리 올랐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 저희 막 직원일 때 여기 와보면 주택가였거든요, 진짜. 제가 완전 옛날에 임장 다녔을 때 말씀이시죠? 그 너무 옛날인가요? 네, 추억이 너무 추억일 때. 그거는 대통령 집무실도 없을 때잖아요. 그때 없을 때죠. 그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요. 그때는 국방부가 있었을 시절이었죠. 맞아요. 그때는 진짜 주택가였어요. 지금은 주택가 아닙니다. 이제 진짜 확실히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좋은 임차인들이 쫙 들어와 있는 근생 거리가 됐어요. 지금도 공사 중 소리가 들리면 공사 중 소리. 여기 뭐 도로도 싹 갈고 있고 보행자 도로도 만들고 있고 뭐 건물도 다 새 걸로 바뀌고 있네요. 보니까 다 깔끔해지고 있고. 맞아요. 이게 공사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돈 버는 소리예요. 돈 버는 소리. 돈이 돈을 낳는 소리. 돈을 투입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소리. 야, 땅값 올라가는 소리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계속 뚝딱뚝딱 올라가고 있는 거 땅값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제가 봤을 때는 평당 이만큼 팔리긴 했지만 지금 이 물건이 74억 7천, 평당 1억 6천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아마 이 임차인이 하나고 건물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뭐 임대 수익률이 잘 나오거나 그런 물건들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봤을 때는. 근데 앞으로 이제 이 길, 특히나 저 끝쪽이 이제 아시겠지만 미군 부대 입구잖아요. 저쪽이 이제 공원 입구로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아마 향후에 공원 개발됐을 때 되게 많은 유도인구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본다면 향후에는 더 장래성이 밝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분위기 보니까 잘 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일반인들 젊은 사람들이 네. 돈 쓰는 곳이고 맞아요. 지금 국가도 지금 돈을 쓰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해보면 약간 사람들마다 네. 평가는 다 좀 갈리잖아요. 네. 이쪽 동네가 평당 2억에 팔린다라는 거를 봤을 때 용산 용인단길에 평당 2억? 아직까지라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상권이 좋아지고 있고 개발 호재가 있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일단 분위기 많이 좋은 걸로 느끼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하나가 더 남았거든요. 네. 여기보다 하나 이면이긴 한데 네. 거기도 1억 7천까지 팔린 게 있습니다. 1억 7천이요. 네, 심지어 거기는 이보다 더 이면인데도 불구하고 와. 1억 7천에 팔렸어요. 덩어리도 큽니다. 일단 그거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오늘 네. 거를 마무리할 거거든요. 네. 일단 한번 이동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동해서 보시죠. 네, 이제 마지막 살에 왔습니다. 네. 용리단길 아까 이제 메인이었잖아요. 네. 메인에서 사실 지적도로 보면 하나 안쪽이긴 한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개방되어 있어요. 아, 그렇죠. 거의 용리단길하고 붙어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지금 메가살에 이 건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바로 뒤에 있는 물건입니다. 와.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이 이제 용리단길 메인에 있는 물건이고 네. 사실은 하나 안쪽에 있긴 하지만 지금 노출도가 되게 좋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메인길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네. 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여주고요. 이 물건이 올해 6월 달에 네. 101억, 평당 1억 7천. 평당 1억 7천이요.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 이쪽 라인, 그러니까 대로변 제외하고 네. 이면으로 봤을 때 최고가입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매사인데 1억 7천까지 팔린다는 겁니다. 와.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그러니까 1억 4천짜리 물건 네. 갤러리 가비 제가 매수 진행할 때 했었어요. 이렇게 팔리고 있다. 그리고 네. 실제로 1억 6천 7천까지 팔리고 있는 동네다. 호가는 2억 수준이다. 네. 제가 말씀 막 드렸었거든요. 거기서 사실은 그분께서 고민하셨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비쌉니다 라고 했다가 주변에 팔리고 있는 게 1억 6천 7천이네. 호가는 2억 수준이네. 이러니까 지금 1억 4천 수준이라면 3천만 이득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털고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진짜 엄청 빨리 올랐습니다. 여기 건물주들은 대부분 호가 2억 이상 부르고 있죠, 지금. 맞아요. 이미 호가가 2억이에요. 요즘엔 다 오픈돼 있잖아요. 네. 뭐 밸류맵이나 네이버 보시면 다 매물도 나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이 이면 같은 경우도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거 대부분 다 아무리 낮아봐야 1억 5천, 높으면 대부분 다 2억대 중반 후반까지 나와 있습니다. 물론 2억 후반은 좀 오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2억 중반 정도까지 본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이게 1억 7천이니까 오히려 호가 수준에 대비했을 때는 잘 산 거 아닌가 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사실은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 용린단길 메인길에서 누구나 볼 수 있을 만큼 가이성이 좋아서 맞아요. 이거는 뭐 개발하거나 해도 임차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단순하게 그냥 이거는 건물 자체가 네모 반듯하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네. 그냥 리모델링 해가지고 쓰기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렇네요. 전면부만 벽면 이렇게 터가지고 커튼홀 같은 걸로 만들어 버리면 그럼 건물도 되게 깔끔하게끔 개선이 가능한 만한 그런 물건으로 보이거든요. 101억 정도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네. 괜찮을 만한 위치인 것 같다. 방금 말씀하신 게 리모델링 말씀하시면서 딱 봤는데 네, 건폐율이 굉장히 잘 받았네요, 보니까. 네, 꽉 찼습니다. 아, 그러면 리모델링 해야죠. 맞아요. 꽉 차가지고 이렇게 앞에 전면에 꽉 차 있는 물건에다가 네. 반듯하게 올라가 있으니까 리모델링 하기에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그런 네. 물건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그래서 봐도 건물에 지금 주차 구역도 없으니까 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도 준 거 같고 지금 두 대를. 맞습니다. 네. 잘 샀네요. 물론 사실은 이게 어떤 특정 상권이나 네. 아니면 요즘 좋아지고 있는 상권을 판단할 때 항상 네. 이제 판단이 갈리잖아요. 저처럼 좀 공격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성단가가 좀 오버된다라는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호재를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약간 보수적이신 분들은 그 평가하면 강남 보지 라고 네. 하실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이거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다만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일단 강남을 제외하고 좋아질 만한 상권은 어디야? 라고 했을 때는 용리단길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큰 호재가 있으니까. 지금 뭐 제일 유명한 데 중에 하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호재를 안고 있는 곳 중에서도 메인이라고 한다면 뭐 평당가가 2억을 하든 2억 5천을 하든 향후에 장래성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저처럼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충분히 투자 가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국제 업무지구도 그렇고 용산 쪽에다가 신분당선도 지금 연결하고 있죠. 맞아요. 금액이 오를 수밖에 없는 땅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공사가 완료될 게 워낙 많아서 맞아요. 뭐 투자하기 괜찮은 곳이죠. 나중에 이제 미군 기지 이제 아직까지는 개발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공원 계획은 나와 있죠. 그게 센트럴파크를 만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뭐 이제 원래 미군 부대 기준으로 본다면 위쪽이 메인 포스트, 네. 아래쪽이 사우스 포스트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나눠져 있는 거고 총 면적이 85만 평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어마어마하게 큰 부지를 이제 개발할 거잖아요. 네. 뉴욕도 그렇고 네. 센트럴파크 주변이 원래 땅값이 제일 비싸니까요. 맞아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게 주변에 붙어 있는 곳들을 보면 메인 포스트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남영동과 해방촌이 네. 붙어 있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결국 이쪽 용리단길이잖아요. 네. 이건 이태원 쪽이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태원 쪽은 이미 많이 포화 상태라고 본다면 이쪽이 상당히 아직까지도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곳일 것 같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용리단길 와봤는데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뿌듯했어요. 오늘 상권 보면서 여기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그죠? 하면서. 제가 와봐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희 회사 팀장들도 처음에는 좀 보수적으로 봤어요. 네. 근데 최근에 물건들 올라오는 거 보면서 괜찮은 건가 네. 싶었는데 팔리기 시작하니까 괜찮은 거다. 와보니까 좋네. 아, 너무 좋네.
야, 여기 해야 돼. 지금 사람 퇴근도 안 했는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지금. 지금 이제 4시 50분 됐거든요. 야, 벌써부터 이러면 오늘 저녁 기대됩니다. 네. 한잔하고 가시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찍고 저희 다음번에는 곽성호 팀장님께서 어디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직 안 정했어요. 아직 안 정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곽성호 팀장님께서 다른 곳을 정하셔가지고 한번 준비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촬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빌딩로드 조니 팀장이었습니다. 빌딩킹 곽승호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